여러분 안녕. 제가 예전에 올렸던 경제신문이나 주식 기초 영상에 최근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2025년이 되고 새롭게 경제 공부나 주식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각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오잖아요.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면 각 나라의 경제 지표 일정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하루만 해도 수많은 경제 지표가 나오고 이렇게 발표되는 지표를 토대로 실물 경기에 대한 상황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거시경제를 공부하려면 이 모든 지표를 각 나라별로 다 체크하면서 알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나라마다 산업 구조라든지 경제 규모가 다 다르고요.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도 각각 다릅니다. 이때 각 나라별로 어떤 지표가 더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GDP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GDP가 뭘까요? 너무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GDP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일단 GDP는 국내 총생산으로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GDP가 클수록 해당 국가의 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은 일정 기간 동안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죠. 우리 뉴스를 보면 IMF에서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로 본다, 1.9%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GDP 성장률이고요. 이 GDP 성장률을 통해서 국가 경제 성장 속도를 파악하고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GDP를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총생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총 5개로 구성이 됩니다. 자, GDP는 소비 더하기 기업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씩 뜯어보면 일단 소비는 국민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구매했는가를 의미하고요. 기업 투자는 기업이 생산 활동을 위해서 새로운 공장을 짓고 새로운 기계 설비를 구입하고 부동산 등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부 지출은 정부가 공공 서비스 제공, 사회 기반 시설 건설 등에 사용하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학교를 짓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정부 지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해외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을 해외로 판매하는 것들이 수출에 해당되죠. 그리고 수입은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나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것은 석유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수입은 GDP에서 제외하는데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입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을 GDP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GDP가 높다는 것은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GDP가 낮다는 것은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각 국가들은 모두 다 경제 규모나 산업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 GDP를 구성하는 비율도 다릅니다. 자, 이거를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중국, 유럽, 한국 이렇게 4개의 국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소비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가장 크고요. 중국은 소비랑 기업 투자 비중이 큽니다.
유럽도 소비 비중이 큰데 수출과 수입 두 개를 다 더해보면 역시나 수출입에 대한 비중이 크고요. 우리나라도 수출입 더하면 거의 68% 정도 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큰 국가라는 것을 이렇게 GDP 구성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국가별로 GDP의 구성 비율이 높은 요소들은 해당 국가의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처럼 소비 비중이 67%로 소비가 높은 국가는 내수 시장이 발달하고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경제 지표를 볼 때는 소매 판매 지표,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득, 물가 지표,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중국처럼 소비나 투자 비중이 높으면 역시나 소매 판매 지표, 외국인 투자 비중, 부동산 투자 비중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내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 쪽 지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수출과 수입이 어떤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요. 여기에 외환 보유고, 정부 부채, 산업 생산 지표들도 같이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지표들을 다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GDP를 구성하는 요소와 각 나라 간의 구성 비율에 대해서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 나라별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 지표, 해당 지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